행운의 여신 포르투나는 주로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행운을 주면서도 찬탄이나 감사가 아니라 비판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영단어장입니다. 첫 시간이네요. 영단어장은 시험용 영단어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인문학적 소양이 저절로 길러진다면 마다할 필요까지야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고교형 단어에서 출발해 공무원이나 편입시험, SAT와 GRE 어휘까지 오늘은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fortune은 행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fortune 앞에 나쁜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miss를 붙여 misfortune이 되면 불행이 되고, 또 명사 fortune에서 끝에 붙은 음가가 없는 스펠링 이자를 날려버리고 형용사형 전미사 ate를 붙이면 fortunate, 행운의 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또 이 fortunate 앞에 낫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 on을 붙이면 당연히 불행의 라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명사 fortune과 형용사 fortunate을 반의어로 만들 때 각각 miss와 on이라는 서로 다른 접두사가 붙는다는 점 우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fortune의 의미를 조금 확장해 봅시다. Make a large fortune은 본래 커다란 행운을 거두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잠깐 영화의 한 장면을 볼까요? 배너나 글래디에이터 같이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전차 경주나 검투 시합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관중은 경기를 보면서 커다란 행운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습니다. 돈을 걸고 누가 승리할지, 어떤 전차가 1등으로 들어올지 맞추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도박에서 커다란 행운을 거뒀다라는 표현이 큰 돈을 벌었다는 의미로 쓰이면서 본래 행운이라는 뜻이었던 fortune에 부나 재산이란 의미가 덧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make a large fortune은 큰 돈을 벌다, 재산을 많이 모으다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럼 make a small fortune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A large fortune이 아니고 a small fortune이니까 적은 돈을 벌다나 재산을 조금 모으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령 오랜만에 만나게 된 친구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와서 요즘 사업이 잘 돼 돈 좀 벌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는 돈을 정말 조금 벌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make a small fortune 역시 큰 돈을 벌다, 재산을 많이 모으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fortunate으로 가봅시다. 보시다시피 동의어로는 럭키나 좀 어려운 단어인 serendipitous가 있습니다. serendipitous도 운이 좋은, 행운의 라는 의미로 우선 마음속에 점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영단어장은 고교 수준의 영단어에서부터 공무원이나 편입, SAT, GRE에 등장하는 고급 단어까지 단계별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쉬운 단어가 자꾸 어려운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 serendipitous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fortunate과 같이 fortune에서 나온 또 하나의 형용사 fortuitous를 봅시다. 우선 스펠링에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뜻은 뭐겠습니까? 답을 보기 전에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fortune은 본래 행운이라는 뜻이었지만 부나 재산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앞부분에서 설명했는데 역시나 많은 돈이 눈에 띄네요. 또 특이한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덕이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돌아가야 할 텐데 악독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에게도 행운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고대 로마인들은 행운의 여신은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그런 행운의 여신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비판했던 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행운은 전적으로 우연, 즉 운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fortune은 운이란 의미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행운 자체가 운, 즉 우연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fortuitous의 뜻이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운이란 의미로 쓰이는 fortune의 형용사로 fortuitous는 운에 달린, 즉 우연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ccidental이나 unexpected와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어민이 보는 아주 인기 있는 SAT용 교재에서 가져온 대목입니다. 미국의 대입시험인 SAT 교재에 fortuitous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원어민도 fortuitous의 의미에 대해 많이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Fortuitous is often misused. fortuitous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To mean lucky or serendipitous. 운이 좋은, 행운이라는 의미로. Don't make the same mistake.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It means merely accidental. fortuitous는 우연한 이라는 의미로만 쓰인다. 가 되겠네요. 자, 이제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가 왜 비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줄 때도 어떤 기준이나 공정함은 필수사항이라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운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우수한 우리말 한글을 잠깐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을 배운 분이라면 어리다의 예전 본래 의미는 어리석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흔적이 어릿광대에 남아 있습니다. 어릿광대는 나이 어린 광대가 아니고 어리석은 짓, 그러니까 바보스러운 행동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관중을 웃게 만드는 광대, 즉 어리석은 광대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운에 관련된 영어 단어에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피는 당연히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피의 예전 본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해피하다는 기분이 드십니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거두었을 때? 그때 오는 감정은 1차적으로 보람이겠지요. 영단어 rewarding이 보람있는 이라는 것을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어 해피의 원래 의미는 운이 좋은 이었습니다. 운이 좋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해피라고 예전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피의 어근, 해비 본래 운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스헵은 나쁜 운이라는 뜻이니까 불운, 또 운이 나빠 일어난 일을 가리켜서 불상사라는 뜻이고, 헤프리스는 뒤에 붙은 전미사 리스가 무엇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니까 운이 없는 불운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해패저드를 보겠습니다. 뜻이 뭘까요? 해패저드는 공무원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고교생도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모른다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해패저드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해저드는 위험이란 뜻입니다. 의미가 떠오르나요? 해비 운이라는 의미이니까 해패저드는 본래 운을 위태롭게 해보는, 즉 운을 걸어보는
아니면 운을 시험해보는 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로 도박에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박에서 운을 시험해 볼 때는 로또에서 숫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무작위로 선택해야만 되니까요. 그래서 해패저드는 되는 대로의, 무작위의 라는 의미로서 랜덤이나 unplanned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앞에 설명해서 보셨듯이 시험 대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암기하기 어려운 다이어도 좋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디엄도 괜찮습니다. 영단어장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서 아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우선 요청이 많은 것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청에 대해 모두 답해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게시판 글을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급한 것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ake two 명사, 동명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take two는 뭐뭐를 좋아하게 되다, 뭐뭐하는 버릇이 생기다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When I introduced John to my parents, they took to him at once. 내가 존을 부모님에게 소개했을 때 그들은 즉시 존을 좋아하게 되었다, 마음에 들어 하셨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예문을 보면 He has taken to drinking a lot more. 그는 훨씬 더 많이 술을 마시는 버릇이 생겼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take two가 이 두 가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문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seeing me, he took to his heels. on ing는 하자마자란 의미로 주로 쓰이니까 on seeing me는 나를 보자마자 라고 해석하면 되겠는데, 뒤에 took to his heels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을 위해 take to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to B 라고 하면 A를 B로 가져가다 나 A를 B로 데려가다 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A를 제귀대명사 oneself로 대체시키면 자신을 뭐뭐로 가져가다, 자신을 뭐뭐로 데려가다 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위의 두 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문에서는 주어가 they니까 to과 to 사이에 제귀대명사 themselves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해석해보면 내가 존을 소개했을 때 나의 부모님은 그들 자신을 즉시 존에게 가져갔다. 풀어서 표현하면 내가 존을 소개했을 때 나의 부모님은 즉시 존에게 찰싹 붙어버렸다 라고 나올 수 있겠나요? 그러면 사전에 나오는 대로 내가 존을 소개했을 때 나의 부모님은 즉시 존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 라는 의미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문에서는 주어가 he니까 taken과 to 사이에 himself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훨씬 더 많이 술을 마시는 행위로 자기 자신을 가져가 버렸다. 이것도 풀어서 표현하면 그는 훨씬 더 많이 술을 마시는 행위에 찰싹 붙어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전에 나오는 대로 그는 훨씬 더 많이 술을 마시는 버릇이 생겼다 라고 의미가 나올 수 있겠지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본래 쓰였던 제귀대명사가 생략되면서 생겨난 많은 표현이 존재합니다.
took to his heels도 그중 하나입니다. took과 to 사이에 himself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나를 보자마자 그는 자신의 발뒤꿈치로 가져갔다 라는 의미가 나오네요. 사람의 발이 두 개이듯 발뒤꿈치도 두 개이니 발뒤꿈치를 의미하는 힐에 s가 붙어 복수형 heels가 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달릴 때 사람은 주로 발 앞꿈치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뒤꿈치를 사용할까요? 사실 앞꿈치를 더 많이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앞꿈치만을 이용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살금살금 몰래 걷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여기에는 발뒤꿈치 힐스가 등장한 것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라는 우리말과 비슷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take to one's heels는 달아나다 도망치다 라는 의미로서 run away 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디엄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디엄이 아닌 것을 이디엄으로 잘못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을 무조건 암기하려고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서 take to를 가져와 봤습니다. take to는 문법적으로 phrasal verb, 우리말로는 구동사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이해만 하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의미 파악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처음으로 올려보는 유튜브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누르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